너 진짜 웃긴다. 그만해. 너희들 잘못했잖아. 사과해. 괜찮아. 하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 사실을 아주 조용히 받아들였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집에 돌아가 라면을 끓여 먹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회사로 출근했다. 동료 누구도 몰랐다. 그 평범해 보이는 여직원이 이미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는 회사에 남았다.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이건 선택이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 삶의 모든 자리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면 하나는 회사 앞에 세워둔 경차를 몰고 옆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슈퍼카로 갈아타 도심 외곽의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완벽한 이중 생활. 하지만 그녀의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하나는 돈을 쓰기보다 공부했다. 기업 공시를 읽고 지분 구조를 분석하고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숫자들을 차분히 들여다봤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로또 1등 100억은 투자를 통해 조용히 1000억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하나는 여전히 회사원이었다. 몇 달 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이름은 선혁. 하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다. 초등학교 운동장. 아이들 사이에 서서 울고 있던 자신.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나 그만해 라고 말해주던 한 남자아이. 선혁이었다. 어릴 적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주던 아이. 하지만 지금의 선혁은 많이 달라 보였다. 눈 밑엔 그늘이 짙었고 업무 실수는 잦았다. 회의 시간마다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선배들에게 자주 혼이 났다. 그 이유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였다. 선혁의 어머니는 오랜 지병 끝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병원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재계 인사들, 재벌들의 수술 일정이 먼저라는 이유였다. 선혁은 회사에 있어도 마음이 늘 병원에 가 있었고 그 대가는 업무 평가로 돌아왔다. 하나는 그를 지켜보다가 결국 움직이기로 했다. 먼저 회사 회장을 만났다. 이미 상당한 지분을 조용히 인수한 뒤였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차분히 말했다. 선혁이라는 직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지금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선혁의 인사 기록에는 관찰 대상이라는 메모가 남았고 그는 더 이상 이유 없는 질책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병원이었다. 결국 선혁의 어머니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나는 이번에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 병원에 익명으로 고액 기부를 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황선혁 어머니를 다음 수술 순서로. 병원은 고민했지만 수술은 잡혔고 결과는 성공이었다. 선혁은 그 이유를 몰랐다. 그저 요즘 들어 이상하게 인생이 조금씩 풀린다고만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선혁은 하나에게 말했다. 선배님, 요즘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였는데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다. 하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은 어머님 곁에 있어야 할 때예요. 그건 거절이 아니었다. 기다림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선혁의 어머니는 회복했다. 선혁은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고 능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알게 되었다. 익명 기부자, 회사 지분,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선혁은 말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릴 때 날 지켜준 사람에게 조금 돌려준 것뿐이야. 그날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게 되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지키는 선택을 가능하게 해줬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은 선택. 여기는 인생 이야기 쉼터입니다. 오늘은 당신도 조용히 잘 살아온 하루를 스스로 인정해도 괜찮습니다.